자, 비명행사, 친명횡재라는 사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다시 사천 논란에 휩싸였는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자, 저 때는 이제 법인카드 논란, 그러면서 배모 사무관의 논란이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사천 논란, 다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조선일보 6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내 수행을 했던 권향엽 씨가 전남에 민주당의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고 있는 전남에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여기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 있는데도 갑자기 여성 전략 지역, 여성을 우대하는 지역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공천이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자, 일단 권향엽 후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권 후보는 전남 광양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엔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을 맡았고 당에선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2022년 대선 땐 이재명 캠프에서 대통령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아서 김혜경 씨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었는데요. 이번 공천에서 여성 전략 특구 지정은 권향엽 후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배우자실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여기에서 부실장을 맡았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쉬운 지역에 쉽게 공천을 받았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친명 의원조차 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한 친명 의원은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삼았다고 하고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최고위원은 권 전 비서관의 적합도 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냐며 권 후보의 경쟁력이 약해 오히려 경산을 붙여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아 찬반 토론도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듣기만 했다며 이재명 대표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 자, 컷오프된 지역구 의원, 당사자가 제일 반발이 심하겠죠. 지난 주말부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런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규에서 후보자 심사 기준을 정한 의정활동 평가와 도덕성, 당 기여도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는 이번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전략 공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 안 돌려봤나요, 이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좀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 컷오프된 서동명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9%의 지지율이었습니다. 2위는 14%의 지지율을 얻은 이정현 후보였고 28대 14, 지금 상대 후보와도 격차가 좀 벌어지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권 후보는 7%로 당시 3위였습니다. 자,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여성 전략 특구 지정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지지율도 지금 현역 의원보다 10% 이상 뒤처졌던 후보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 여성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텃밭인 호남에 단수 공천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데 알고 봤더니 김혜경 씨의 보좌 역할을 했던 인물. 자,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첫 번째는 이 전략공천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공천이라는 것인데
주로 이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럼 그 전략이 맞느냐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전략 공천은 주로 격전지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경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경선에 대한 후유증이 없이 오롯이 이 지금 당의 후보에게다가 뭐 이렇게 당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하.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도 사실 또 이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꽂는 것이 이 전략 공천이고, 근데 여기는 지금 안방이잖아요. 지금 전남, 지금 순천, 광양, 곡성 이러면 이게 안방인데, 여기는 사실 이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른 후유증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본선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안방에서는 거의 전략 공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정치적 상식에서 조금 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긴 지금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에 이 상당한 하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도 뭐 나왔습니다만 여론조사 지금 지지율에서 보면 지금 건양이 없이보다 현재 이 현역인 서동경 의원이 3배 가까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그러면 좀 그러니까 현역 의정활동을 잘못했느냐, 하위평가 20%에 본인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하 부정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건을 고치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이 건향엽 씨가 앞서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지난 대선 때 이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일종의 도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전략 공천에 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당시 배우자실 실장이었던 이해식 의원도 이번 서울 성동에 강동에 이번에 그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 이전에 발생해 빚어져 왔던 사천 논란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전략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보면 지난번에 김혜경 씨의 그 이른바 배우자실이라는 게 있었대요. 일단 배우자실이 있었다. 이 부분도 조금 그 다른 것과 관련해서 배우자실이 있었나? 다른 민주당에서 그런 배우자실을 둔 후보가 전에도 있었나?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 요 두 분의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우자실을 둔 거는 처음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현역 의원이 배우자실의 실장을 맡은 이거는 이제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모 씨 있잖아요. 이분의 그 같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같은 건물에 있었던 그 김모 씨 있잖아요. 극단적이 선택했던 예. 이분이 선도 차량을 몰았다. 이 말은 이제 배우자가 차량이 2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도 차량이 있고 배우자가 탄 차량. 이게 과잉 의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만약에 입장 바꿔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분이 대구 경북에 전략공천에게 내리꽂았다. 어허. 그럼 이게 어떻게 보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분이 똑같잖아요. 대구 경북에 여성 특구를 해서 내리꽂았다. 이런 일하고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마 이제 법인카드 저는 수사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일부는 기소됐죠. 선거법은. 근데 남아있는 게 본류가 있잖아요. 예. 업무상 배임. 이런 걸 이게 일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혹시 이런 수사에 대한 이게 입막음 대가로 공천, 이거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물론 뭐 거기까지는 뭐, 예, 아무튼. 근데 하여튼 배우자의 일정을 담당했던 분을 이런 식으로 이게 무리하게 거기에 최고에서 일부 반대하고 제명인의 마을에 지지자도 일부 반대하는 이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사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보좌진을 했다고 합니다만 뭐 민주당에서는 단순한 그 수행비서가 아니다, 부실장이다 이런 역할을 갖고 공식 직함을 갖고 행동을 했고, 그리고 뭐 이번 김혜경 씨 사건과 이번 공천을 직접적인 영향을 시킬 상황은 아닙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이 각건을 고쳐 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천이잖아요. 상대 후보가 있습니다. 자,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지난번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래픽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현역 의원과 본인의
지지율. 자, 지금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계신 후보예요. 세 번째라고 공동 3위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정현 후보가 원래 여기서 순천 지역이었죠. 국회의원을 한 번 했어요. 나름 또 이정현 후보도 그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정현 후보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14대 7이에요. 물론 뭐 어떻게 뭐 이런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준다. 그 얘기는 에이 뭐 앞에 28%는 어차피 우리 표.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저 지역 분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호남 지역 공천은 단수 공천을 좀 지양해야 되긴 합니다. 저렇게 현역 의원이 문제가 크지 않을 경우, 지지율이 잘 나올 경우 무소속 출마도 감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건 뭐 그 국민의힘에서 영남권 공천에 단수 공천을 잘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호남권 공천은 항상 민주당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확실한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권양엽 후보를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 건 전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분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과거 경력을 보면 여성 정치 신인으로서 쌓을 수 있는 거의 풀스펙을 쌓은 분이거든요.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었고. 청와대 이전, 저는 이전부터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직자 시절에 거의 뭐 레전드로 불리던 분입니다. 여성 최초, 여성 1호 이런 기록들을 각종 다 갈아치우면서 뭔가 여성 그 국장계, 여성 당직자계의 전설처럼 불리던 분이었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국회 부의장실 그 비서실장도 경험을 하면서 뭔가 여성 정치 신인으로서 쌓을 수 있는 풀스펙을 갖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저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과의 그 경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전 최고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곳에서조차 논란이 있었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경쟁력이 나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언론이나 특히 또 여당에서 이 권양엽 후보에 대해서 이 뭐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전 매우 모욕적이다, 잘못됐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치면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뭐 사천의 끝판왕 아닙니까? 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대통령실의 전 그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비서관. 그분 허위 학력 논란, 자녀 학폭 무마 논란. 그럼에도 그런 분이 1급 비서관까지 갔던 게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회 2년 때문에 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런 부분,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스펙이 갖춰져 있는 후보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건 전 과연 당당할 수 있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소문이라는 점. 예, 저도 소문이 파다했다. 예, 저도 이제 양측에 아까 그 말씀하신 것도 본인의 생각이시고 입막음 요것도 좀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근데 요거 하나만 짚어보죠. 지난번에 이 후보도 지금 현역 후보와 경선을 해서 그때도 한번 떨어졌던 그런 그러니까 정치 신인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단수 공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사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 서동용 의원이 그때는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신인이었기 때문에 경선을 붙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경선을 붙일 경우에는 권양엽 씨가 아마 되기 힘들다고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양엽 씨를 아마 이 지금 단수 공천을 준 것 같은데 앞서 뭐 우리 성치훈 부위원장께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정도의 풀스펙을 쌓은 아주 뛰어난 인재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런 안방 공천이 아니라 이 수도권의 격전지 같은데 상당히 여성의 그러니까 강력한 지금 도전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 한번 출전하는 것이 저는 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도저히 뭐 이 제3자가 봐도 조금 납득하기 쉽지는 않네요. 예. 자,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삭제됐다고도 하던데, 자, 권양엽 공천은 문제 있어 보인다. 아예 저렇게 이제 제명인의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도 크다. 분명 권양엽은 지난 대선에서 김혜경 여사의 부실장이었다. 그럼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글도 있고, 반면에 맨 마지막에는 아니 대표가 뭐 공천 자리 5석에서 10석 정도도 마음대로 못할까?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이 지점을 비판했습니다. 그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한 가지만 대주십시오. 한 가지만. 못 찾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지는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뭐 다른 질문보다 이렇게 질문 드리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공천엔 어느 때나 어느 국회의원 선거 때나 역대 선거 때 보면 공천 과정에는 잡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이런 문제 정도는 있어 왔어요. 그 정도 수준인 건지 이번에 지금의 모든 논란들이 아니면 유독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이 좀 눈에 띄게 심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게 너무 심하죠. 저는 이번에 공천은요, 한마디로 이제 이거 밀실, 그리고 이제 그 사천, 그리고 이제 그 개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탄, 이런 이제 공천으로 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사천의 끝판왕이다 이랬는데요. 이분이 물론 수행 빚은 아니지만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 수행과 일정을 담당했으니 넓은 의미로는 이게 수행하는 역할이 맞는 거죠. 저기 제명인의 마을에 글 중에 마지막 글 있잖아요. 아니 대표가 5자리에서 10자리도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건 아주 부적절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한 10자리 정도를 5자리에서 마음대로 하면 이게 언론에서 얼마나 비판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하고 이번 공천에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물론 저 글은 마음대로 못할까 저건 뭐 책임 있는 당직자의 발언도 아니고 그냥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저 글의 내용은 이제 당원이 뭐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천은 말 그대로 이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한 명이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 공천은 이게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봐요. 뭐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평소에도 있었던 공천 잡음이다. 아니다. 이번에 좀 지난번에와 비교해도 조금 유독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 뭐 잡음이 없었던 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죠. 뭐 지금의 탈당 규모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그 잡음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뭔가 잣대가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관리가 좀 부실했다. 왜냐하면 분명 뭐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그 공직자 평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가장 불거졌던 그거에 대한 좀 충실한 설명과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어야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양당 모두 여성 후보자 공천이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제까지 공천 발표한 거에 그 후보자들 중 여성 후보자 통계가 12% 정도로 알고 있고 민주당은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러면은 그 여성 후보자들이 그런 풀스펙트 쌓고 좋은 여성 후보자들을 어떻게 공직에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여성 전략 특구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본인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자의적으로 개입 안 한다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성 정치인 이런 평균적인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천을 위해서는 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냐는 질문을 되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좀 비판을 해야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런 잡음도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김혜경 씨를 수행하기 위한 배우자실이 있었다.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야 알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생소했는데 배우자실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례가 없었던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대 대선에선 수행 2팀이 배우자를 보좌했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이 배우자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조직도 이 팀에서 실로 격상이 됐고 당시 배우자 실장도 원외 인사가 아닌 현역 의원인 이해식 의원이 맡아 이제 위상이 높아졌다 평가가 당시에도 있었고요. 이 배우자 실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배우자가 독자 일정도 소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배우자실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혜경 씨도 당시 유세 현장을 누비며 적극 행보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공천 과정에 대한 논란, 민주당 내부 공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